구룡반도에 있는 충킹맨션 주변을 배경으로 한 첫 번째 에피소드와 홍콩섬 센트럴 지역이 배경인 두 번째 에피소드로 구성된 옴니버스 영화 중경삼림은 실연당한 두 남자의 각기 다른 이별 극복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물들 간의 상호작용 없이 단편적인 사건과 감정의 흐름에만 집중한 일부 에피소드와는 달리 2부 에피소드는 경찰 넘버 663과 페이의 서사가 각자의 시간대로 쌓이다가 교차점이 생기면서 만들어지는 심리적 파장이 감정을 이입하게 만들어줍니다. 1부 에피소드보다 2부 에피소드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어 제목인 청킹 익스프레스는 1부 에피소드의 주요 배경인 청킹 맨션에서 청킹을, 2부 에피소드의 주요 공간인 스낵바의 이름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서 각각 따온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663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싸늘한 유혹의 거리를 음유하는 OST의 선율이 663의 고독한 표정과 만나 짜릿한 설레임을 가중시켜줍니다. 시끄러운 음악에 다소 과장된 액션, 말을 거는 663에게 똑바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페이입니다. 663의 압도적인 첫 등장에 이미 심장이 반응한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를 위한 샐러드를 습관처럼 구입하는 663에게 사장님의 영업이 들어갑니다. 사장님 장사 수완이 제법이네요. 매일 사가던 샐러드의 주인이 여자친구임을 알게 된 페이는 열이 나나 봅니다.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죠. 사장님도 페이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는 663을 지워내고 싶은데 닦을수록 더 선명해져 버리는 663에 대한 페이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메뉴의 선택지를 넓혀주었더니 남자의 선택지를 넓혀 떠났다는 그녀. 괜시리 자기 탓도 느껴지는지 얼렁뚱땅 위로해주는 사장님입니다. 범상치 않은 뒷모습. 허우대는 비슷해 보이지만 스튜어디스 제복을 입고 있는 그녀. 제복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페이. 663의 전 여자친구에게 무관심과 동경의 감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편지는 이 가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읽고 싶었을 페이는 마지막 순번이 되었고 그의 집 열쇠를 발견합니다. 비련의 주인공이 나타날 시간입니다. 차마 볼낯이 없는 독자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고 배달의 최종 임무는 페이에게 맡겨졌습니다. 663은 편지와 맞닥뜨릴 용기가 없었고 페이는 그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만의 시간은 세상과는 달리 더디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외로운 663은 슬픔에 홀쭉해진 비누에게 위로와 격려를, 울음을 참고 있는 행주의 눈물을 대신 쥐어 짜내고 말려줍니다. 사이코 드라마가 따로 없지만 너무 멋져서 넋놓고 보게 되네요. 순찰조가 바뀌어 다른 구역에 있는 663과 우연히 만난 페이는 그가 정말 반갑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그와 나란히 걸으니 기분도 이상합니다.
현재의 나는 내가 원하는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며 모호한 대답들로 둘러대고 맙니다. 편지를 가져갈 시간이 없다는 663에게 얼결에 주소를 알아내는 페이. 不如咁啦，你俾你地址我，等我寄俾你，費事唔見啊嘛。好啊。 흔쾌히 알려주는 663도 페이에게 영 관심이 없진 않아 보입니다. 더워도 이젠 덥지 않은 듯 선풍기 대신 커피를 마셔보는 페이. 내 입에는 쓰지만 남자가 늘 마시는 커피가 궁금합니다. 커피에 취한 것인지 그에 대한 생각에 취한 것인지 꿈 같은 꿈이 아닌 꿈을 빙자한 불법 침입. 我好似去咗佢屋企，行返出間屋嗰陣時，我以為會醒㗎，點知原來有啲夢係永遠都唔會醒嘅。 무단주거 침입죄부터 생각나는 저는 감성 파괴자일까요? 보는 제가 살이 떨리는데 이곳저곳 방탐색을 하며 라면까지 차려 먹고 나가는 과감함을 자랑합니다. 行公司嚟啊？ 冇，我幫朋友裝修啫嘛。 너님 집 꾸미시겠답니다. 과감하게 물건들을 바꾸며 전 여자친구와의 추억과 흔적을 지워버리는 페이. 커피를 자주 마시는 그가 걱정되어 수면제를 타는 페이의 마음이 상해죄를 읊고 있는 지금의 저에겐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일부러 나의 흔적들을 남기며 집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는 광기 어린 그녀의 집 꾸미기는 먹거리까지 손을 대기 이르는데요. 집에 있던 정어리 통조림 라벨만 떼서 자신이 사온 황어 통조림 겉면에 붙여놓는 페이의 모습은 지금의 외향은 서구적인 시스템이 혼합된 홍콩이지만 결국은 중국으로 반환될 운명을 내포하는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침대 위에서 발견한 기다란 머리카락. 치워도 깊숙하게 존재하고 있는 옛 그녀의 흔적에 미친년 널뛰기 저리 가라는 페이입니다. 슬픔에만 취해 있던 663도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본능적으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고 집으로 돌진하는데요. 663의 집이 엉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定還是間屋越嚟越有感情。我一直以為佢係最堅強，點知佢喊得最犀利。 집 상태도 663도 그리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곡의 집을 달래주고 있는데 제 집처럼 들어오려던 페이와 마주칩니다. 你喺度做咩啊？我屋企我梗喺度啦。你屋企？你喺度做咩啊？我冇嘢，我買金魚啫嘛。 놀란 마음에 횡설수설 하는데도 딱히 눈치는 못 챈 것 같습니다. 페이도 663도 함께 있고 싶었던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그들 사이에 변곡점이 생긴 것 같네요. 唔知係咪因為頭先太緊張，我坐咗下就瞓着咗啦。 집이 663 그 자체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페이가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我覺得自己變咗好多，我觀察力強咗，開始注意到一啲我平時唔會注意到嘅嘢。原來茄汁沙甸魚都有豆豉味。 여기 얼간미남 추가하겠습니다. 설마 했던 그녀의 무단 침입을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야 이별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페이의 손길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그녀에게 호감이 있었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며 주저없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러 가는 663. 聽晚得唔得啊？做咩問我聽晚得唔得閒？想約你去街咯。聽晚8點喺斜對面嗰間 California 等你。 三三拖女真係有辦法喎！哇，663啊，老細！ 전 여자친구의 흔적을 모조리 정리하며 페이와의 시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페이가 걸어놓은 체크무늬 셔츠와 양말을 신고
그녀를 만나러 나갑니다. 약속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그녀를 기다리는 그의 시간은 너무 느리게 지나갑니다. 그녀 대신 나타난 사촌 오빠이자 사장님. 佢唔理㗎啦，嚇，要我交封信俾你啫嘛。咁佢呢？佢辭咗工咯，話去咩加州喎。 快瞓啦，佢唔會嚟噶啦。 울적한 마음에 들어간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전 여자친구는 사복으로 만나니 다른 사람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我都係中意着制服多啲。你都係。 거칠에만 집중했던 두 사람은 제복을 벗으니 그저 낯선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편지를 버리지만 페이가 남긴 메시지가 궁금한 663은 이미 비에 젖어버린 편지를 애써 꺼내 펼치고 말립니다. 출발 일자가 1년 후인 냅킨 탑승권입니다. 하지만 행선지는 잉크가 번져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其實嗰日我有去到㗎，望住個玻璃窗，我見到落雨嘅加州。我好想知道另外一個加州係咪好好陽光，所以俾咗自己1年時間。 1년 전 전 여자친구의 반짝이는 구두와 비교되는 걸레질 너머의 투박한 운동화 시절과는 달리 스튜어디스 제복과 예쁜 구두를 신은 그녀의 발걸음에서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663은) 정확히 1년 후 마주하게 된 페이가 정말 반갑습니다. 都係你啊！我表哥咧，你表哥真係識做生意啊！初初介紹我食炸魚薯條，跟住連間鋪都頂埋俾我。 기대는 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663과의 만남이 얼떨떨한 페이는 아직은 선글라스 너머로지만 1년 전과는 달리 663과 시선을 맞추고 얼굴을 마주봅니다. 有啲嘢問你，如果有人俾咗咁嘅 boarding pass 你，你會唔會俾佢上機？不如我換嗰張俾你啊！我咩想去邊啊？冇所謂啊，你想去邊咪去邊。 세상에서 가장 설레이는 탑승권을 끊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빠르게 음식이 나와야 하는 스낵바를 배경으로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고된 반환 날짜를 바라보는 홍콩의 시간이 어느 곳보다 혼란스럽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663과 페이의 시간만 느리게 지나가는 장면들은 최대한 그 시간이 느리게 오기를 바라는 홍콩인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에 감각적인 명장면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63의 집은 그의 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주는 공간입니다. 이별의 슬픔을 내색하지 않는 663 대신 온갖 곳에서 슬퍼하는 집안 물건들과 대화하는 연출 작법이 너무 직관적이어서 유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방이 663 그 자체임을 표현하고 그 집에 페이가 침투하는 과정에서 그녀에게 스며드는 과정은 은유적 낭만이 깃들어 있습니다. 覺唔覺得開朗咗？我忽然之間覺得啲嘢順眼咗好多。 일부에서는 통조림의 유통기한에 강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223의 모습으로 2부에서는 통조림의 라벨지를 바꾸는 페이의 모습을 통해 중국의 반환을 앞둔 홍콩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황어 통조림을 먹으며 그것이 황어 통조림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정어리 맛이 변했다고 말하는 663의 모습은 어느새 페이가 마음 한켠에 자리 잡히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영화적 장치가 홍콩이고 중국이고 영국이고의 해석을 넘어서 이 영화가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每一架飛機上面梗有一個空姐係你想勾引，我好成功咁喺25,000尺高空上面勾引咗一個。
경찰 제복이 나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663은 승무원 제복에 대한 외적인 환상만 가진 껍데기에 불과했으나 이별의 아픔을 뛰어넘어 나에게 침투한 페이에게 스며드는 과정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아가는 성장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순찰 지역에서만 맴도는 경찰이라는 갑옷 속에 갇혀있는 663의 표정은 늘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샐러드를 사다가 가게까지 인수하게 된 건 사장님의 장사 수완보다는 직업에서 비롯된 억압의 탈로로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가게 주인으로 페이를 마주한 편안해진 663의 표정에서 진짜 나를 찾아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你着制服幾好睇啊！你咁樣做都唔錯啊！ 페이 또한 663을 만나며 성장하는데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이 사람과 더 멋지게 마주하고 싶은 욕망이 커지던 페이는 마음으로만 품었던 캘리포니아로의 여행을 과감하게 떠납니다. 咁你中意啲咩啊？你中意四周圍去㗎？你唔中意㗎？我冇所謂。 첫 만남과는 달리 우연히 만났던 시장에서 오랜 대화를 나누며 내가 좋아하는 건 여행이었음을 깨닫는 페이는 그동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를 좋아하면서 그를 탐색함과 동시에 나에 대한 탐색을 하면서 그제서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성장통을 겪습니다. 我想玩嘅。諗住去邊度玩啊？是但啦，加州啦。 이 영화에서 캘리포니아는 내가 꿈꾸는 이상향을 의미합니다. 페이가 캘리포니아를 언급하는 것은 즐겁게 살고 싶은 내 꿈의 메타포일 뿐 663 주변을 배회하며 마주했던 옛 여자친구의 존재가 페이에게 동경의 시선을 넘어 꿈을 향한 도전에 큰 동기부여를 심어줍니다. 초반에 663의 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과장되게 리듬을 타는 모습도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신감을 표현하고자 가장하던 액션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幾時中意聽埋啲咁嘈嘅音樂㗎？俾啲時間習慣咪得咯。 1년 전과는 주문자 위치가 달라진 두 사람. 내가 원했던 나의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은 누구보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혼재된 유일하고도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홍콩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은 자유로운 홍콩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모습들을 기록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만 뿜어낼 수 있는 홍콩의 공기를 담아 청춘의 모든 스펙트럼을 표현하는 양조위의 고혹적인 눈빛과 시대를 뛰어넘는 유니크한 왕페이의 쿨톤 청량미가 오롯이 담겨있는 이 역사적인 기록물은 보는 내내 행복을 넘어 전율을 느끼게 해줍니다. 영화 내내 주기적으로 치고 나오는 명장면과 명대사들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영화 중경 삼림이었습니다. 咁你想去邊啊？冇所謂啊，你想去邊咪去邊。